다음으로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기후변화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임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세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세션을 위해서는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의 제프리 스콧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정부에 상당히 다양한 고문역을 맡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는 키옙의 문진영 팀장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이후에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다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숏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키옙에 계신 여러분들 또 AEI에 계신 여러분들께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앞서 1, 2세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세션 모두 미국과 한국 간의 깊이 있는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통상 정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혹은 그 이상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미국의 통상대표부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또 무역협정에도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금지에 가까웠죠. 그래서 환태평양 협정을 보더라도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없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정책이 180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 달라졌죠.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취임 100일 이내에 개최함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지금 백악관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고 모든 내각에서는 장관별로 미국 경제의 탈탄소화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고 또한 파리 협정에서 약속을 했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려 하고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넷 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그 목표 연한은 2050년입니다. 그런데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목표를 상당히 진행을 해야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심찬 프로포절들을 많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성되고 있는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50 내지 52%를 2030년에 저감을 하겠다. 이것이 2005년 대비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야심은 정말 좋죠. 과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도 변경해야 하고 또 에너지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고 교통 수단도 바꿔야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교통과 항공 그리고 해양교통 모두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서린 타이 대표가 세계 기후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젤릭이 통상대표를 20년 전에 역임했을 때
이후로는 이렇게 통상이 전면에 나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타이 대표가 첫 초의 연설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전 세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혁신적인 환경 기술을 개발시켜야 하고 제품과 용역도 청정 에너지와 저배출 차량에 있어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SK 이노베이션과 LG 케미컬 LG 화학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양사가 모두 전기차용 전지를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 국가가 협력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의 협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동차의 진화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이 대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무역협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앞서 부소장님께서 무역협정이 새로 진행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금 떨어질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관련된 행동 중에 건설적인 영향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불법 벌목의 중단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남핵과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규칙을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미 농무부 장관이 주창을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간작 작물의 활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기후변화 어젠다는 4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앞서 캐서린 타이 대표님이 최초의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부분인데 환경상품 협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정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에 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중국에서 자전거를 환경상품으로 포함하고자 해서 이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 협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협정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상품 협정은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상품과 기술에 대한 관세를 낮추게 되면 확산을 늘리게 되고 이것이 부국과 빈국 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많은 환경 정책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소 흡수원을 다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과 해양을 보호하는 무역협정의 의무를 협상하는 것입니다. 해양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흡수 2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가 해양이 흡수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그런데 해양을 지금처럼 남용하게 되면 이러한 흡수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오염이 되고 있고 남핵이 이루어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적극적인 어젠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WTO 같은 경우에는 어업과 관련된 보조금과 관련된 협정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점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 WTO가 갖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들을 개선을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또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R&D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리쇼링의 중요성 그리고 전체 산업 정책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사용을 해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은
국제 무역에서 점점 줄어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흐름과 역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무역 규칙들을 보면 사실 이 다양한 보조금들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건설적인 기후 정책에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WTO에서 갖고 있는 그린박스 보조금이라든지 혹은 피난처를 마련을 해서 환경적으로 혜택이 있는 보조금들은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린박스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정책들을 더 많이 채택하라고 장려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오히려 늘려나가서 투자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할 때 보조금 철폐를 외치는 것과 역행을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사실 이것이 국제 무역 관계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CBAM의 도입입니다. 유럽 집행위에서는 이 도입을 이미 고려하고 있고 새로운 제안들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국경 조치들을 도입을 해서 탄소 집약적인 상품 혹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여러 국가들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이나 여러 규정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면 현지의 기업들이 이러한 추가적인 기후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해외 기업들 대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조치는 현재로서는 기후 정책들의 영향을 또 우선순위화를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세가 다른 환경 규정보다 위에 있는지 계산하기가 어렵고, 또한 탄소에 대한 여러 제약들이 주어졌을 때 혹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제약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일종의 보조금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쉽게 협상을 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데 각자의 노력을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미국 통상 정책에 있어서 가장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EU와 관련된 어려움으로서 EU는 다음 달에 자신들의 조치들을 발표할 텐데 타이 대표가 계속해서 법적인 협상력을 사용을 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 대표가 이 부분을 잘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유럽에서 높이는 장벽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출업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찰력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진영 박사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웨비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미 무역 대표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 또 특히나 기후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양과 또 산림을 보호하고
또 저탄소 인프라와 기술을 위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럽 그린딜 하에서 이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2월 한국 정부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제 협약 관련된 협상의 재개, 그리고 환경 서비스 협정에 대한 협상,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조치와 또 다자 규범 사이의 또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뉴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뉴딜의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치는 과정에서 녹색 혁신이라든지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둘 다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한국의 뉴딜의 중요한 주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혁신적인 기후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탄소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사회와 또 탄소 중립의 경제를 구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미가 함께 공동으로 극복해야 될 여러 장애물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 협약에 다시 재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글로벌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타개를 하고 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연속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을 동원을 해야 하는데 안보의 특사에 따르면 물론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혹자는 해당 목표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유럽 뉴딜, 뉴 그린딜, 특히나 이 CBAM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의 그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기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일방적인 정책이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특히나 통상의 야기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충분한 지원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의 목표를 과연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계획을 다 실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 새로운 효율성을 이루음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상당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충분한 지지를 얻어서 또 민주당의 모두의 지원을 쭉 유지시켜서
이 야심찬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 선거에서도 그리고 2024 재선에도 아주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특히 인프라 계획과 관련된 법안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B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의 당국자들이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들을 유럽의 당국자들과 이야기를 브러셀즈에서 또 유럽 의회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WTO의 요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차별적인 조치로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출발점을 아주 낮게 잡아서 몇 개의 분야에 국한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쪽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야는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철강을 유럽에 수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품의 목록이 더 확장이 되지 않고 제조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생겨나지 않고 또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만 없다면 아마도 초기 단계에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비판적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CBAM을 유럽이 채택을 하더라도 유럽의 이웃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철강 수출국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잘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러셀스 쪽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네바에서 아마 국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협력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루어지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유럽의 이 CBAM 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럽답게 결정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되죠. 네, 다시 한번 발표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 박사님의 질문과 코멘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지정 박사님께도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분과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중에 혹시 코멘트가 있다면 코멘트 하나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코멘트가 없다면 오늘의 본 세션, 제3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사분들 또 토론자 여러분께 통찰력 있는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김웅종 원장님과 또 스티븐서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